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내가 덕후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덕후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나 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하나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결말 구린 놈 보내고 사다모토 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정크야, 초학금 하나 찔러봐라. 원피스가 노잼이 된 것 같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무너졌냐 이 새끼야?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언 인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귀멸의 칼날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왜 귀멸의 칼날을 또 하게 되었느냐? 무려 11년 만에 11년 만에 코믹스 연간 판매량 조사에서 원피스를 누르고 귀멸의 칼날이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코믹스 연간 판매량 조사를 일본에서 했는데 10월 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5위 5등분의 신부 5위 5등분 728만, 4위 약속의 네버랜드 728만, 킹덤 751만으로 3위, 그리고 2위가 원피스 977만, 그리고 1위 귀멸의 칼날이 999만을 찍었습니다. 11년간 연간 판매량 톱 1위를 계속 찍던 원피스를 누르고 지금 11월까지 만약에 이 기록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2019년 연간 판매량 1위는 귀멸의 칼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총 판매 부스가 2천만 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단은 1기 애니메이션이 총 26화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2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음 스토리인 무한열차 편을 극장판으로 공개한다고 이제 PV가 떴어요. 요번에 어떻게 또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귀멸의 칼날, 오늘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원피스를 이기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썸과 짧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귀멸의 칼날 그 짧은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 하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위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형 팬더 멤버들이 본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왜 인기가 있었는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인썸님의 고급진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저는 일단 유포터블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네. 항상 유포터블 하면은 좀 대중적이지는 않은 그런 작품들을 하는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귀멸의 칼날로 대중성까지 확보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귀멸의 칼날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느냐, 작화도 안정적인데 일단 액션씬이 좋아요. 뇌의 호흡, 번개의 호흡 제1형태,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번개의 호흡 제1형태 병력 일섬. 인썸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일섬이에요? 알아요. 좀 묻혀보자 좀. 애니메이션 기준으로는 연출이 지금 원피스랑 퀄리티를 비교해 놓으면 어떤 게 훨씬 더 나은 작품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제작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작화와 동화, 그리고 성우들의 연기, 그리고 음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연출이 정말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고평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원작을 기반으로 일상 에피소드도 잘 뽑아내고 이렇게 액션까지 잘 뽑아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인썸이 말했던 액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전집중 호흡에 따른 그 연출들이 지금 유튜브에 이것만 편집해 놔도 조회수가 폭발할 정도로 상당히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썸이 말한 번개 호흡도 그렇고, 물의 호흡 같은 경우에도 비틀린 소용돌이라던가 아니면은 생생유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손꼽는 부분이죠. 이제 히노카미 카고라 원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애니메이션 제작진을 다 갈아 넣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거는 필살기 보는 재미 자체가 너무나 좋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원작자도 아마 인정할 거예요. 나의 작품을 훨씬 더 잘 살렸다.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가 이런 거거든요. 이 만화 원작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만화 원작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애니메이션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액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색감,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들의 그런 연출, 그리고 카메라의 동선, 이런 걸 어떻게 짤 것인가가 상당히 그 연출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은 연출이 나오게 된 거고, 이런 걸 해낸 유포터블에게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작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 원작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고 인기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작마저 원피스를 넘을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에 있는지 한번 인썸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소년 만화라는 이 타이틀, 왕도적인 타이틀은 항상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자들한테. 그래서 저는 시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급자가 공급하는 이제 물품의 질이 바뀐 건데, 이 질의 차이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주연 캐릭터에서 왔다고 봐요. 루피와 탄지로의 대결에서 탄지로가 이겼다라고 보는 측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탄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가 갖고 있는 목적성, 당위성, 이게 매우 개연성이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오니한테 가족들이 다 당했고 그나마 남은 여동생이 오니로 변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동생을 원래대로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다. 요 당위성이 누가 들어가도 이입이 되는 캐릭터의 당위성 아닙니까? 근데 루피 같은 경우에는 해적왕이 된대요. 내가 해적왕이 돼서 무엇을 할 건가? 왜 해적왕이 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루피는 적거든요. 원피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루피는 캐릭터와 독자들 사이에서 감정이입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옛날에 인기 있었던 루피의 요인은 그 와중에 무슨 생각을 할진 모르지만 한 방을 찌르는, 허를 찌르는, 딱 꿰뚫는 이런 진실을 보는 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없잖아요. 근데 탄지로 같은 경우에는 매사에 매 에피소드마다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고민들을 꾸준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몰입도 차이가, 루피와 탄지로의 차이가 귀멸의 칼날이 원피스를 누르게 되는 결과로 이끌었다라고 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좀 원피스는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장기 방영하던 시대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수십 년 방송을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당연히 감안을 할 수 있어요, 낮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피스가 퀄리티 제일 좋을 때와 귀멸의 칼날 지금 현 26화 마무리된 걸 비교해놓고 보면 애니메이션판도 성의가 많이 다르긴 하다. 인썸이 말한 부분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원작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전 아까 말한 대로 애니메이션을 됐을 때 버프, 그리고 탈소년 점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 같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장기화돼서 나오던 시절에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그럼요. 네, 그때는 컨텐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장기 연재를 하든 작품이 일어나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번 화에 분명히 손오공이 했었는데 다음 회도 하다가 뚜뚜르둔. 그래서 막 옛날 얘기 막 계속 해주고 앞에 얘기 또 해주고 막 이래도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나블도 그런 세대들이 이어서 애니메이션을 봤기 때문에 소년 점프의 인기 만화들은 항상 잡지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장기 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원작을 따라잡을 때마다 오리지널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초장기 방영에 따른 작화 분계와 원작만 못한 연출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쏟아져 나왔죠. 이 모든 게 토에이라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얽혀져 있습니다. 물론 블리치, 나루토는 딴 데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세대들은 더 이상 저퀄리티를 용인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예쁜 작화를 많이 보고 자랐고요. 너무나 멋진 연출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의 토에이 애니메이션에 과연 만족할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도 다른 애니메이션들에 비해서 화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26화 동안 퀄리티 하향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화책을 따라잡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다음 시즌에 바로 들어갈 걸 생각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바로 극장판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죠. 한 에피소드를 통으로 극장판으로 가져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처럼 만들지 않는 이상 원피스가 그 극장판을 제작하는 방식, 블리치가 극장판을 제작하던 방식, 나루토가 극장판을 제작하던 방식이 어떻습니까? 원작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원작이랑 연관이 있다고 막 하고 원작자가 참여했다고 해도 그냥 솔직히 안 봐도 되는 이야기, 팬이 아니고서야,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볼 이유가 없던 극장판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된다는 그런 자각이 없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음 에피소드가 바로 극장판이다 보니까 이건 꼭 봐야 다음 시즌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원작의 메리트를 최대한 살려가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원작 역시 기존 점프 만화들에 비해서 상당히 연재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해요. 스토리를 한 화 하나 매듭짓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더라고요. 은근히 전개가 빨라요. 소년 점프에서 이 귀멸의 칼날 원작이 조금 인기가 하향화되니까 조기종영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이 하연들을 다 자르게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급전개가 딱 되니까 흥미진진한데 이게 된 거예요. 이제 하연은 거르고 상연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에피소드였으면은 그 하연들 하나하나 다 상대했을 겁니다. 그 상연들의 과거 백스토리가 나와도 한 2화, 3화 만에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원피스 봐봐요. 과거 회상하면은 한 권이에요, 한 권. 좀 질질 끄는 면들을 빨리빨리 타파해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애니와 버프로 점프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면 제발 집어쳤으면 좋겠어요. 빨리 무잔을 잡고 끝내는 게 이 만화가 명작이 되는 길입니다. 정말 원피스는 구시대 점프의 마지막 자존심인 것 뿐이고 모든 점프 애니메이션이나 점프 만화를 귀멸의 칼날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에이랑 어떤 모종의 계약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토에이랑 좀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토에이도 좀 내부 개편을 해서 그렇게 장기 투자할 돈이 있으면 드래곤 슈퍼 브로리처럼 고퀄리티 작화로 많이 뽑아내서 차라리 애니메이션 회사로서의 그 자존심을 높였으면 하는 거지, 이렇게 원피스처럼 마지못해서 점점 끄는 팬들도 마지못해서 애니메이션을 봐주는 듯한 서로 괴로운 일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시장 구조 자체는 변했으니까 토에이든 점프든 살아남으려면 아까 정크가 말한 대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작품들의 어떤 성공 요소들을 본인들이 잘하는 시스템화 시켜야 돼요. 너무 과거의 영광에 구관이 명관이지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면은 맨유처럼 됩니다. 사과하려도 맨유 얘기를 꼭 꺼내요. 맨유는 내가 제일 사랑하니까 까는 거야. 사랑하니까 까는 거라고. 토트넘으로 갈아탈까 말까 중이야. 사랑해서 간다. 뭐라고? 미쳤냐? 아이 미친놈 아니야. 그럼 뭐 어쩌자고. 어쨌든 아까 인섭님과 이상하다니까. 하지마. 그거 진짜 이상한 거야 말이. 별다줄이에요? 별다줄이죠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계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좀 개선을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갈라파고스화 되지 않기를 또 바라면서 이런 또 쓴소리 잠깐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해본 거고, 귀멸의 칼날은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이제 다 봤기 때문에 다음 극장판이 나오게 되면은 또 국내 개봉을 좀 기다리면서 국내 개봉했을 때 이제 극장판 한번 다시 다뤄보는 걸로 또 한번 인사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애니맥스 플러스 스트리밍 사이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네, 12월 말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입했던 분들을 라프텔로 이제 이관해서 애니맥스의 애니메이션들은 앞으로는 라프텔에서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에서도 이제 다운로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된 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맥스 플러스 대신에 라프텔과 또 네이버 많이 사용하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애니맥스 플러스가 그동안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만, 정식 다운로드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리밍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이트들이 사라지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 시국 때문에 또 안 보시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화 컨텐츠를 소비할 때는 정식으로 돈을 내고 소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귀멸의 칼날 이야기 해봤고, 그리고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희 더 행복하게 애니메이션 리뷰하고 여러분과 또 즐겁게 만날 내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연말 인사하는 것 같은데 연말 인사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요. 여기서 오늘 일단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역 팬더